첫 번째 압축가스량 구조상으로 왕복식 압축기 피스톤이 움직이는 방식을 입체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전식 압축기. 회전식 압축기 내부 좀 구조를 보고 아울러서 좀 특징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어요. 회전식은 이런 구조입니다. 실린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속에, 이 빈 통입니다. 빈 통 속에 이런 꽉 찬 안쪽에 통이 또 있어요.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이 안쪽에 있는 것을 내통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을 외통, 바깥쪽 실린더. 이 통은 실린더, 기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텅 비어 있는 곳에 그냥 하나의 일지 원통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심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중심축으로 이걸 회전을 시켜요. 소개체. 소개체 회전시키면은 이 공간에 있는 부분을 훑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훑어서 지나가가지고 이쪽으로 흡입이 되고요. 이쪽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건너가지 못하도록 여기다 이렇게 날개를 스프링으로 누르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알았죠? 스프링으로 눌러놓으면은 이 날개가 계속 이 틈새는 누르고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때요? 네, 빠져나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이걸 계속 회전시키는 거예요. 속의 통을. 이해되나요? 네. 속의 통의 중심이 뭐예요? 이쪽이가 있으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그 자리에서 회전하는 게 아니고 중심이 여기니까 편심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때요? 이 부분이 계속 이 벽을 훑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죠? 네. 이거 이제 고속으로 회전을 합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쪽 흡입하고 토출하고 나가는 쪽에 섞이지 않도록 이처럼 이 날개를 끼워 놓습니다. 스피드로 눌러 놓거나, 이게 아니면은 이 속에서 회전하는 내통에다가 날개를 이렇게 틈새를 이렇게 놔두고 속에다 날개를 심어놔요. 알았죠? 날개를. 그러니까 이 날개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 벌어졌다가 들어갔다 이 틈새 사이에서 움직이도록. 이해하셨죠? 그럼 고속으로 회전하면 이 날개가 어쩌면은 쫙 힘받아서 벽 쪽으로 붙어요. 원심력으로. 이해하셨나요? 이 가운데 있는 건 날개를 이제 블레이드라고 하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스프링이 있고 가운데 스프링 방식으로 누르는 게 있어요. 알겠죠? 네. 스프링 방식으로 누르는 것은 한 자리에 어떻게 돼요? 고정되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한 자리가 그냥 고정되어 있죠. 위치가. 근데 스프링이 아니고 그냥 이쪽에 속이야 내통에 붙어있는 경우 있겠죠. 네. 그래 안 그래? 내통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고정이 아니에요. 고정이 아니고 같이 어떻게 돼요? 내통하고 같이 어떻게 돼요? 회전을 합니다. 같이 움직이면서 고속으로 회전하면 회전할수록 벽 쪽으로 쫙 빠져나가요. 블레이드가. 알겠죠? 네. 그래서 딱 양쪽으로 갖고 이렇게 훑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 블레이드가 어떻게 붙냐? 스프링 힘으로 달라붙는 게 아니고 뭘로 달라붙어요? 원심력. 회전하는 원심력으로 벽 쪽이 딱 달라붙어 붙어. 자, 오늘 이런 구조로 된 것은 1회전 시, 속에 내통이 1회전 시, 내통이 한 번 회전하면은 이 사이에 떠 있는 공간만큼의 가스가 훑어서 지나가요. 이해됐죠? 이제 큰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좀 전에 방금 전에 했던 왕복식 같은 경우는 빨아들여요, 가둬요, 눌러요, 뱉어내요. 이렇게 됐죠. 빨아들여요, 가둬요. 이제 중간 단계가 뭐예요? 가둬요, 눌러요. 그러면 엄청 압력이 세지죠. 네. 그래서 압축비가 높다. 고압으로 눌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압축비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어떻게 가둬놓고 누를 수 있어요? 아니죠. 훑는 순간 어때요? 그냥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이해됐나요? 네. 따라서 압축비가 높아요? 아니면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낮아요. 네. 그런데도 어차피 조금씩 막 빨리 돌리면은 나가면서 그냥 이 몰려서 나가니까 속에서 어때요? 조금씩이라도 압력이 조금씩 올라가. 알겠죠? 그래서 압축기라는 이름은 붙여주되 압축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압축기로서의 어떤 기능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런데 명칭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다른 용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3M에서 포스트잇 같은 경우 보면 붙였다 뗐다 정했다 이렇게 자꾸 중요한 거 표시할 때 쓰는 거 있죠. 원래 그 종이나 그 테이프 이면에 붙어있는 풀이 본드가 개발을 잘못했는데 그게 아이디어 상품으로 변화가 된 거래요. 알았죠? 네. 신제품 본드를 했는데 이게 잘 떨어져. 에이 실패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몇 번 띄었다 붙였다 해도 접착이 그대로 별로 약하기는 약한데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잇으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본드는 딱 붙이면 안 떨어져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붙었다가 딱 굳어버려갖고 띄면 베려버리잖아요. 네. 근데 새로 개발한 것은 접착력은 약한데 붙여놓고 띄었다가 다시 붙여도 어때요? 다시 붙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그걸 다 접착제로 새로 발라가지고.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는 건 형편없어. 그런데 계속 돌리다 보니까 어찌냐면은 죽어라고 빨아들이는 걸 열심히 해. 이 빨아들이는 것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쪽은 압력이 별로 안 올라가는데 이 빨리는 쪽이 문제야. 계속 빨려버리니까 이거 뭐가 되거든요? 침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된 것을 회전식 압축기라고 하는데 회전식 압축기가 압축비가 약해서 나가는 쪽에 압력 상승은 별로 안 되는데 죽어라고 몬스터 돌리기만 하면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데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별명을 진공펌프라고 부릅니다. 회전식 압축기는 다 용도가 진공펌프, 뭔가 빨아들이는 쪽으로 써요. 실제로 냉동에서 냉매 충전하기 전에 냉동기 속에 배관이나 장치 속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기를 빼내는 역할을 하는데 진공펌프로 거꾸로 물리는 거죠. 출구 쪽이 아니라 입구 쪽으로 냉동기에 물려서 빨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식품회사니 제조회사니 이런데 어떤 탱크 같은데 건조장치가 있는데 건조를 시키려면 수분을 날리려면 수분을 증발을 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뜨겁게 불을 떼서 건조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압력을 없어서 진공으로 해버리면 0도에서도 물이 증발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 식으로 탱크 속에 건조를 시키고자 하는 물품을 넣고 공기를 싹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공 상태인데 불을 안 떼도 이제 어때요? 수분이 싹 증발을 해버려요. 그럼 밑에 식품이 어떻게 돼요? 다 건조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진공 건조 장치 또는 거의 0도 가까운 상태에서 건조가 되니까 동결 건조 장치 그렇게 불러요. 알겠죠? 네. 우리가 먹는 컵라면의 스프 같은 거, 뭐 또는 날아가는 향까지 잡았습니다. 참기를 뭐 이렇게 건조시킬 때 뭐 이런 거. 또는 뭐 맥심 커피 제가 선전하기는 싫지만 네, 그런 거. 커피 이렇게 원재료 같은 거 건조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상표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냉동 건조 그렇게 써있어요. 냉동 건조의 의미가 0도 가까운데 진공으로 해버리니까 수분이 싹 날아가 버렸다 이런 의미인데 그 진공으로 뽑아내는 장치는 이걸 사용한다.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네. 명칭은 압축기인데 용도는 무엇이다? 진공 만드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별명이 진공펌프다. 예. 일단 용도는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내통 회전 시에 한 번 회전을 하면은 얼마만큼 훑어 나가느냐 하면은 요만큼의 빼기 요만큼이죠. 맞아요? 한 번 움직이면 외통의 전체 이 부피에서 내통을 뚱한 나머지만 내통은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나머지 떠 있는 공간만 한 번씩 회전할 때마다 가스가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 외통도 어차피 원 기둥이고 원. 이것도 뭐예요? 원 기둥이죠. 그렇죠? 네. 이것도 원 기둥이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원 기둥이에요. 맞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원기둥은 어떻게 원기둥 최적은 어떻게 돼요? 좀 전에
왕복식에서 피스톤 한 번 움직이면은 얼마만큼 가스가 압축이 되는지 이거 계산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냈어요? 원의 밑에 면적,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이렇게 했죠? 네. 맞죠? 네. 원의 면적 곱하기 높이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4분의 뭐예요? 파이 D제곱, 지름 제곱 곱하기 뭐예요? 높이죠? 맞나요? 네. 높이. 근데 왜 제가 그냥 높이를 썼냐면 왕복식 압축에서는 높이를 행정이라고 그래서 얘를 기호로 사용하고요. 이해하셨죠?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압축기 종류 구조마다 주로 즐겨서 사용하는 기호가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외통도 지름이 있겠죠? 네. 지름. 내통도 지름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외통지름, 내통지름 이렇게 되면은 한글로 써놓으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죠? 네? 기호를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써보자고 말이에요. 네. 자, 일단 필기 한번 해보세요. 압축기는 지금 식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똑같은 식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 기사, 또 기능장 뭐 이런 시험 볼 때 보면은 간이식처럼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된 변화를 봅시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실린더가 두 개죠. 큰 통이 있고 뭐예요? 작은 통이 있죠. 안쪽에서 편심으로 이게 회전하면서 비어있는 공간만큼 한 번씩 훑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한 번 회전하면은 비어있는 공간만큼 압축이 된다기보다는 밀려나간다. 그렇게 봐야죠. 옳죠? 왜? 이걸 딱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다 보니까 이게 연속적이에요. 지나가는 속도가 연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왕복식 같은 경우는 연속적이지 않고 한번 실린더에 딱 들어오면은 딱 밸브를 위에를 닫고 어때요? 가둬놓고 눌러요. 일단 눌러놓고 압력이 끝 때까지 올라가면은 밸브가 열려서 나가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멈췄다 나갔다 들어왔다 멈췄다 나갔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토출되는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빨리 하면 이렇게 나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사람이 심장에서 이렇게 혈액을 보낼 때 어떻게 돼요? 연속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눌렀다 멈췄다 눌렀다 멈췄다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나갈 때도 푹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 왕복식 압축의 특징은 압축이 단속적이다, 연속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빨라져서 멈췄다, 눌렀다, 나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멈추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속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압축이 연속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단속적이다, 딱딱딱 끊어진다, 끊어질 단자를 써서. 그리고 나가는 토출량을 비교해보면 토출 모양이 맥박이 뜨듯이 툭툭 나가기 때문에 맥동현상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회전식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이어져 있어요. 계속 훑으면 계속 훑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압축이 연속적이에요, 이것은. 연속적이에요. 대신에 단점이죠? 가둬놓고 딱 못 나가게 해가지고 압력을 딱 눌러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토출되어서 나가는 게 압력이 형편없다고 그랬죠? 네. 그랬죠? 네. 그러나 그것 말고 더 좋은 장점은 계속해서 훑으니까 계속해서 빨려 들어오니까 빨리는 쪽이 뭐가 되어버린다? 진공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압축기 용도보다는 흡입하는 쪽을 진공으로 만들기 위한 빨아내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 그래서 진공 펌프라는 용어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통이 한 번 회전하면은 바깥의 통의 최적 빼기 안쪽에서 회전하고 있는 네 통의 최적 이 사이에 떠 있는 공간만큼만 압축이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한 번 회전할 때마다 외통, 바깥통의 최적 빼기 안쪽에서 회전하고 있는 안쪽 내통의 최적 뺀 것만큼만 훑어서 나간다. 그런 소리예요. 알겠죠? 내통이든 외통이든 뭐예요? 원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통형은 최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밑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걸 지금 옆으로 뉘어놓은 걸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요것의 면적 곱하기 높이에 해당되는 게 두께예요. 네. 알겠죠?
그래서 밑바닥 면적이 뭐예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지름 제곱인데 외통 지름 제곱 곱하기 두께. 내통은 뭐예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내통 지름 제곱 곱하기 두께. 지금 내통이나 외통이나 두께는 똑같아요. 이쪽이나 두께가 어때요? 똑같다. 같은 두께로 되어 있어요. 같은 통이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분의 파이 곱하기 두께. 이 세 개는 뭐예요? 공통이라고 그랬죠? 예. 이쪽도 공통, 이쪽도 공통. 같이 들어있을 때는 한 번만 쓰고 나머지를 가로로 묶는 인수분해한다. 방금처럼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2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3 그러면 2 곱하기가 공통이니까 한 번만 쓰고 4나 빼기나 3은 공통이 아닌 것을 가로로 묶어놓는다. 알겠죠? 네. 여기 인수분해한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4 파이 두께 어때요? 4 파이 두께 공통이죠? 네. 한 번만 쓰고 이제 곱하기 기호있는 곱하기 여기까지 쓰고 외통지름 제곱 빼기 내통지름 제곱 공통이 아니잖아요? 요건 따로 빼서 뭘로? 가로로 묶어요. 어차피 이 가로를 풀어도 똑같아요. 이것에 곱하기 이것 제곱 빼기 이것에 곱하기 이것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식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네. 이것 자체가 뭐예요? 한 번 회전할 때 뭐가 회전할 때? 요 내통이 회전할 때 안쪽이라 회전하고 바깥쪽에 있는 이 외통은 뭐예요? 고정되어 있어요. 안 움직여요. 앞쪽이 통이에요. 그대로예요. 근데 안쪽에 있는 내통만 막 죽으라고 도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근데 이게 1분당 R 회전수만큼 돈다. 그러면은 이걸 곱하면 1분당 토출되는 양이 나오고 60분간 그러면은 곱하면 뭐예요? 이제 1시간 동안에 토출되는 양이 나와요. 아시겠죠? 네. 4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4분의 8 곱하기 두께 있는 식에다가 외통 지름 제곱 빼기 내통 지름 제곱 바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RPM 곱하기 60분. 만약에 이게 기통이 여러 개예요. 이런 원통 회전이 쭉 여러 개예요. 등류로 되어 있어요. 그럼 곱하기 뭐예요? 기통수 하면 돼요. 이제 n까지 곱하면 이게 기통수 기호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이걸 각각 기호로 나타내면 두께는 뭘로 나타낸다고 많이? D. 바깥의 지름은 대문자 D. 안쪽 지름은 스몰 D. 소문자 D. 이렇게 나타내고 이제 뭐 곱하기 기통수가 굳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4분의 파이 t 곱하기 대문자 d제곱 빼기 소문자 d제곱 곱하기 rpm수 곱하기 60분 곱하기 기통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조차도 더 간략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더 식을 간략하게 하는 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가 약 얼마예요? 3.1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가 약 3.14이기 때문에 파이 나누기 4 숫자를 미리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0.785예요. 0.78. 그래서 이 식을 아예 그냥 이 앞에 부분을 4분의 파이도 안 하고 이렇게도 쓰는 식도 있어요. 나와요. 0.785 곱하기 두께 t 곱하기 뒷부분은 똑같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0.78로 나왔다고 해서 이거 뭐 당황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식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네. 60분 곱하기 기통수. 이렇게 0.78호로 적어놔도 4분의 파이 값이 이게 0.78호다. 이런 소리예요. 계산기를 먼저 뜯으면. 아시겠죠? 네. 완전 필기해 보세요.